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6월달 FMC 회의가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이틀 동안 열리게 될 텐데요. 우리 시각으로 새벽,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1시 정도에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에 반영되는 것은 FMC 회의 변수가요. 목요일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요일 날에는 중국의 HSBC 집계 PMI 지표가 나오니까 목요일, 금요일 모두 좀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 되겠는데요. FMC 관련해서 지금 시장 전망이 무성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결국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었는데요. FMC가 시장의 호재가 될 건가? 아니면 악재가 될 건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그냥 그저 그런 중립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결국 이 세 가지로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시장의 어떤 안심시키는 발언을 버닝키 의장이 하면서 시장의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또 간밤에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시장에 조금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기존의 양쪽이나 축소 발언 쪽의 시사 발언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악재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FMC 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만한 이제 시간이 점점점 가까우니까 국내 증권사 쪽에서는 중립이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FMC 회의 뭐 한다 그래서 양쪽 하나 지금 뭐 당장 줄일 분위기는 확실히 수치적으로 아니고요. 지금 뭐 얼마나 줄이겠다, 언제 줄이겠다 이제 자세한 디테일이 얼마만큼 공개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의 톤을 결정 지을 텐데 어쨌거나 FMC 회의 이후에 뭐 곧바로 이런 전체적인 양쪽 하나 출구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갑자기 거둬들일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계속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그냥 지금처럼 그냥 요 모양, 요대로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글쎄요, 어느 쪽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 호재 쪽에 많은 분들이 베팅하는 모습이고요. 간밤에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표는 좋았고 파이낸셜 타임즈보다는 약간 악재성 재료였는데 일단 마감부터 먼저 보고요. 지표 내용 결과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내용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0.7%, 8%씩 오른 것 같죠? 하지만 제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까? 어제 간밤에 사실 1% 이상 이렇게 오르면서 21선을 뚫어내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분봉상 보시면 상승폭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고점 대비 준채로 끝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S&P 500 모두 다 마찬가지로 1%가량 오를 뻔했지만 그렇게까지 상승폭이 유지되진 못했습니다. 윗꼬리를 다 동반했다는 얘기죠. 이어서 유럽 증시 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은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1%대 이상 상승한 국가가 주요국 가운데 두 곳이나 포착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1.5%씩 올랐습니다. 아주 나란하게 이렇게 오른 모습인데 영국이 가장 적게 올랐군요. 6,330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가 좋게 나왔는가? 먼저 지표 좋은 것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뉴욕 쪽의 제적 경기를 보여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바뀌면서 3년 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요. 무엇보다 이제 주택 건설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기업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경기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지수가 역시 7년 내 가장 좋은 7년 고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체감 경기죠. 주택지표 그리고 제조업지표 모두 좋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뉴욕 증시의 윗꼬리를 만들게 한 상승을 갉아먹게 한 원인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굳이 따지자면 재료적인 측면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그 연준을 계속해서 드나드는 그 출입 기자가 이번에는 버닝키가 시장을 좀 많이 달래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입 기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의 어떤 신뢰도가 많이 쌓였었습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분위기 반전이 좀 있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요 그냥 양적 완화 축소 얘기를 아마 계속 시사하는 그런 발언 할 걸이라고 FOMC 코앞에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약간 시장에 찬물을 부는 격이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증시가 또 빠지거나 하진 않았고요. 상승폭이 약간은 줄면서 변동성을 보일 따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짧게 분위기만 보고 또 중요한 우리 증시 분위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입니다. 전일 이거래 연속 급등을 좀 했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약간 상승폭이 줄면서 숨고르기 정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앞서서 이렇게 니케이가 반등, 그리고 또 반등. 전일에는 2.7%까지 올랐군요. 니케이가 13,000선을 회복한 이후에 오늘 약간 숨을 고르면서 13,000 라인에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FOMC 회의 결과를 역시 기다리고 있고요. 중국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개파락하면서 2,200선을 확실하게 낀 이후 여기 밑에서 이제 좀 머물고 있는데 2100선에서 아주 좁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 날에는 HSBC에서 집계하는 중국의 PMI 지표가 공개되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우리 코스피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흐름은요, 빨간불 제 뒤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1884.98. 어제 종가보다 한 1포인트도 채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보합권 등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중한 때 여기서 한 10포인트 정도가 더 빠진 1870선 초반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오늘 개장한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지금 개장 이후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1870선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저점, 연중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었습니다. 어제 저점은요, 1878선 정도였었는데 오늘 그것보다 한 5, 6포인트 더 낮은 포인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반등을 해서 지금 어제 종가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요, 1880 라인대를 가장 많이 보여주면서 역시 보합권 등락, 이러다가 또 파란불, 이러다가 또 빨간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여드립니다. FMC 회의 전이지만 기관의 방어가 약간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억 가까이 개인도 소폭 사죠. 근데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거는요. 개인들은 코스피가 1880 깨고 막 이러니까 연중 최저치가니까 약간은 포기하면서 저가 매수를 강력하게 붙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에서 계속 사내려왔는데 안 오르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약간 다른 모습인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팝니다. 많이 팝니까? 아니죠. 이 시간에 많이 팔 때는 1,500억, 2,000억, 2,500억도 팔았던 외국인이었는데 지금 500억 정도밖에 팔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상 약간 변화는 감지됩니다. 저와 함께 수급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네, 외국인의 매수가 한 500억 정도 잡히고 있고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코스닥에는 살짝 매수 전환했습니다. 선물 쪽도 지금 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왜 약간 변화가 감지되느냐. 자, 앞서서 지금 오늘까지 한 8거래일 연속 파는 걸걸요. 자, 1조 8조, 3천억, 6천억, 4천억, 1조, 또 4천억 가까이. 이렇게까지 팔았던 것이 6월 17일인데 전일 얼마 팔았습니까? 600억, 1,000억도 순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500억대밖에 안 팔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사버리고요. 선물 쪽도 소폭이지만 매수 스탠스로 바뀌면서 일단 고르게 거의 약간 매수로 바뀔 듯한 선물 쪽에 그런 기대도 하게끔 할 정도로 매도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관의 방어가 조금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어제 급락했었죠? 이 시간에는 괜찮았었는데 장중한테 3% 넘게 급락, 장 마감 1시간에 그런 어떤 쇼가, 안 좋은 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2%대, 여전히 이제 200일선 사실상 약간 깨면서 끝났었는데요. 오늘 일단 반등입니다. 반등 줘야죠. 527.56, 3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보다는 위쪽입니다. 겨우겨우 한 닷새 만에 반등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좀 시원하게 반등해야 오후장에서 조금 상승폭이 줄어도 플러스로 끝날 텐데요. 자, 오늘 장 열리고 난 다음에 코스닥의 지금까지의 흐름도 역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역시 520선을 또 한 번 깼었어요. 약간 0. 몇 포인트 정도 차이로 어제 저점을 좀 다투었었는데 어제도 519선 라인까지 내려갔었고 오늘도 519선 라인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이제 마이너스 몇 점 요거까지 따지면 오늘 저점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점 정도에서 곧바로 매수세가 유입되고요. 일단 어제 종가보다 역시 약간 더 높은 모습. 그래도 시초가 정도는 지금 회복을 해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사는지 코스닥의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수급은 의미심장합니다. 코스닥 자체가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는데요. 누가 삽니까?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지금 컴백하자 5거래일 만에 코스닥이 반등합니다. 그 얘기는 곧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반등했고 외국인이 나가면서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관 사지 않고요. 개인도 역시 팝니다. 자, 잠깐 코스닥의 수급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죠. 네, 일단 외국인들이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코스닥을 사기 시작했었죠. 재밌는 거는요. 이 앞서서 5월 말 6월 초에도 한 1, 2, 3, 4, 5, 6, 한 6거래일 연속 팔았었는데 이때 매도 규모가 한 800억, 90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요 앞서서 4거래일 연속 팔고 오늘 5거래일 만에 사는 건데 요 앞서서 매도 규모도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한 1,000억 안팎으로 팔고 나서는 코스닥을 슬쩍 이렇게 한 번씩 사들어오는 외국인. 여기도 또 짧게 한 번 사다가 다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약간 페이크성 매수일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왜? 이때 물량을 이날 다 팔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었죠. 때문에 이날 이후로 사실상 계속 팔았던 외국인이라서 오늘 외국인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잠깐 개인들의 좀 매매 패턴을 봐야 되겠는데요. 자, 코스닥의 6월 3일 이후 고점을 찍고 나서 개인들은 계속 삽니다. 왜? 5년 내 최고치래. 코스닥이 간대. 연내 600 간대 하면서 이렇게 붙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520선 전으로 깨지니까 요건 이제 거래소가 되겠고요. 거래소는 이렇게 약간 이제 포기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근데 1880 깨지니까 코스닥은 계속 사죠. 하루 빼고는 계속 샀고 오늘 약간 파는 모습도 조금은 이례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모습입니다. 역시 FMC 회의 앞두고 약간 대기모드성 그런 성격이 있죠. 어제도 막판에 수출 내고 때문에 약간 종가가 바뀌었을 뿐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없습니다. 오늘 좀 오른다곤 하죠. 왜? 미국의 지표가 좋았잖아요. 고용과 제조업 좋아서 달러화가 강세로 바뀌었고요. 우리 원달러도 상승 압력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1130원은 아직 아닌 듯하네요. 1129원 50전 한 3원가량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잠깐 엔달러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일본에서도 추가 부양은 없다라고 최근에 있었던 금정위를 통해서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FOMC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글로벌 증시 전체 미국이 돈을 푸냐 되냐에 따라서 출구 전략 분위기로 갈 건가 부양 쪽으로 갈 건가 굉장히 이제 톤이 좀 결정이 되는데요. 일본도 일단은 우리는 조금 지켜보겠다. 돈을 많이 풀었지 않느냐라는 지금 입장에서 이번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어떤 식의 내용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와 관련해서 엔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까 제가 특별히 오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님 연결해서 막 알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엔달러 환율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94엔대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이 이제 엔화가 한 92엔대 정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외환 전문가는 또 92엔대 얘기했거든요. 4월 초 이런 일단 엔저가 시작되었던 어떤 첫 스타트 라인이 92.5엔 정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 관련해서 축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QE 축소 어떤 식으로든 시장이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달러화가 강세를 띠게 되겠죠. 상대적인 통화니까 일본 엔화는 약세를 띨 수도 있지만 일본 선진 국가입니다. 맞습니까? 이머징 쪽에서의 자금 유출이 있지만 일본 쪽으로는 오히려 자금이 들어갑니다. 엔캐리로 다 빠져나왔던 자금이 역송금되면서 일본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곧 엔화 가치는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엔달러는 떨어지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92엔대 정도까지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추가 부양 안 하면요. 일본도 공조 차원에서 추가 부양은 아마 못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7월 참의원 선거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부양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장 지금 전망은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모습 보여드리고요. 특징적인 섹터, 특징 주 정리해봤습니다. 삼성전자 하락이네요. 어제도 좀 136만 원대에서 최근에 계속 행보인데요. 소폭 반등 내지 소폭 하락입니다. 시장 일단 큰 변수로 작용 안 한 지는 요 며칠 되고요. 오늘 자동차가 강하죠. 현대차가 3% 넘게 오릅니다. 모비스 어제도 강했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 가장 다행스러운 건 뭡니까? 하이닉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하이닉스의 좀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하이닉스 많이 빠졌었죠. 제가 공매도 얘기도 이 시간 통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이닉스의 오늘 반등이 의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제 반등하면서 사실상 3만 원 깨지 않았었죠. 어제 21선 깨는 그런 나름대로 긴 음봉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 강도가 약간 떨어지니까 기관 차익 실현에 이제 밀리면서 약간 빠졌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드디어 조금 양봉을 내주면서 21선 회복 시도 보이고 있죠. 32,000원 언저리까지 가주면 참 고맙겠지만 일단 오늘 반등은 어제 하락을 충분히 우려를 조금 상쇄시켜줄 만한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오늘 자동차주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자동차주 보기 이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습을 약간 더 보고 자동차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가 강한 것 말씀드렸고요. 하이닉스도 오늘 반등하고 있다는 것 짚어드렸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어제 보험주 기관 조금 샀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늘 추가적인 상승 보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2% 정도 오늘 상승합니다. 오늘 SKT가 약간 밀리네요. 어제 4% 정도 상승했었는데 통신주는 그래도 크게 급락은 역시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불안하면 다 나 통신주 살래 이런 사람들 언제나 생겨나니까요. LG화학이 지금 약보합인데 오늘 약간 이슈가 있어서 사실 약보합으로 보이지만 한때 크게 밀렸었습니다. 화학주 잠시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렇게 자동차 3인방만 오르고 있을까요? 자, 현대차의 상승폭이 3% 남짓 넘어가는 것도 사뭇 인상적인데요. 오늘 포라오 홀딩스도 8% 넘게 급등, SL도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일단 엔저가 많이 좀 누그러졌죠. 최근에 일단 엔저 얘기를 덜 들으시잖아요. 오늘 자동차주는 누가 사는가 잠깐 수급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요. 기관이 자동차주가 속한 운수장비 쪽 집중적으로 오늘 매수하면서 시장 방어를 기관이 자동차를 사면서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좀 재미있고 지켜봐야 될 것은 바로 액토즈,
코라홀딩스라는 이런 종목이 될 텐데요. 이쪽에 이제 동남아 쪽에서 뭐 오토바이도 대여하고 그런 사업을 하죠. 근데 최근에 좀 많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왜? 동남아 시장이 이머징 쪽에 자금이 좀 유출되면서 흔들렸거든요. 가치 투자 심리가 좀 안 좋고 사업을 동남아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코라홀딩스여서요. 오늘 좀 급락을 했다가 오늘 드디어 급반등을 정말 오래간만에 주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13%까지 오르기도 했었었는데 일단 투자 심리 악화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121선에서 정확히 제대로 된 양봉 반등을 주고 있네요. 네, 이번에 화학과 정유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동차는 괜찮고 현대차가 3%까지 오를 때 정유와 화학주는 정말 우울합니다. 오늘 SO일이 어제 5% 빠졌거든요. 어제 기관이 가장 많이 던진 종목이 SO일이었고요. 외국인도 한 3번째인가 뭐 이렇게 5번째 안으로 팔았습니다. SO일 어제 이미 신저가를 찍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신저가 경신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GS가 그나마 정유주 3인방 가운데 괜찮은 편입니다. 왜? GS는 정유회사일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로서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죠. LG화학이 지금 마이너스 1% 안쪽에 하락폭,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카프로 모두 다 그냥 신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주 뒤돌아보니까 다들 약간 반등 줬을 때 정리할 걸 이란 후회가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에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인가 하면요. LCD 편광판 관련해서 이제 유리기판 사업을 LG화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해외 쪽에서 대규모 뭐 유럽 쪽에서 클램이 걸렸다 이런 루머가 퍼졌습니다. LG화학은 참 루머도 많아요. 대형주 치고 오늘 그러면서 4%가량 이상 밀렸었는데 낙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잠깐 LG화학 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반등했을 때 정리할 걸이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28,000원대란 이 정도에서 이미 좀 정리를 하셨을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올라올 때 61선 정도 맞으면 이때 정리가 돼도 더 가도 괜찮습니다. 또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결국 이 이상 못 가잖아요. 여기 이제 121선은 가보지도 못했죠. 오늘 이렇게 크게 4% 정도 급락했다가 낙폭을 많이 돌리는 중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오늘 STX 그룹주의 표정도 참 재미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립니다. 언제나 같이 급락 혹은 같이 급등이었었는데 오늘 펜오션은 한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종목은 괜찮습니다. 펜오션은 법정 관리 절차 들어간다라는 소식 있고 나서 이미 가격 제한폭까지 밀린 이후에 거래가 중지돼 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회생 절차 들어간다. 개시 소식 나오면서 오늘 거래가 재개됐는데 시작하자마자 점 한가 들어가는 예상했던 모습이고요. STX 조선해양이 그나마 가장 많이 오르죠. STX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모든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다 자르고 다 매각하고 조선만 살리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STX 조선해양 정밀 심사를 해본 결과 이 기업은 버리는 것보다 살려두는 것이 낫다. 약간 어려운 용어로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오늘 STX 조선해양 역시 기업이 예상한 대로 그리고 법원의 여러 가지 심사 이대로 결과를 보니 기업 괜찮다라는 소식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역시 상승폭 줄고 있습니다. STX 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 마음이 다 동일하지 않을까? 약간 올라오면 팔아버려야지. 그것 때문에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역시 반등 시 약간씩 주식 비중 축소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테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무엇보다요, 이 테마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카지노 어제 많이 좀 빠졌었죠. 카지노가요, 빠지는 이유는 특별히 이제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이제 임직원 관련해서 통상임금 소송이 걸렸다라는 악재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일본에서 한 내년 정도에 카지노 합법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럼 해외로 이제 카지노 게임하러는 덜 올 수도 있겠죠. 그것은 곧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때문에 어제도 한 4에서 6%가량 급락했던 카지노 주가가 오늘도 강하게는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하락은 멈추었죠. 그나마 이제 파라다이스가 좀 제일 견주한 그런 차트적인 흐름인데 오늘도 좀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소폭 상승, GKL도 아주 급락세는 조금 멈춰진 듯합니다. 자, 이번에는 장마 테마 한번 볼까요? 오늘 빗방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요. 제가 출근할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었는데 막상 장마 기간에 접어드니까 재밌습니다. 테마주는 이미 착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식하기 힘들죠. 위닉스의 경우에도 어제 이미 착실한 매물이 나왔고요. 올 들어 100% 넘게 오른 종목입니다. 117% 올랐는데 오늘 좀 하락하고요. 어제 이미 하락했습니다. 남해화학과 조비와 같은 이런 비료주, 그죠?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은 병충해가 많이 벌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비료주가 좀 역시 수요가 늘어서 테마로 엮일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닉스는 뭐 너무 많이 올랐고요. 남해화학, 조비 같은 이런 병충해 잡는 비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테마성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었습니다만 장마 빗방울이 내리자 테마는 일단 곧바로 매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빨리빨리 매매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그럴까요? 자전거를 타러 못 나와서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 자전거 관련주도 하락입니다. 근데 봄철에 싱싱 달리다가 비가 오고 여름도 덥고 그래서 자전거를 안 탄다고 생각하는 건지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알톤 스포츠 제외하고 참좋은 레저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 하락하고 있긴 한데 하락폭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미하죠.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저희 이제 사실은 요 종목을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이제 참좋은 레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게 편입해서 큰 수익을 내신 분도 계셨었는데 자, 올 들어 이 종목도 한번 볼까요? 70%가량 올랐습니다. 73.35% 오른 종목 21선 타고 계속 가다가 어제 깨졌죠? 한번 매물이 근데 물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일 낙폭이 한 6%가량 됐고요. 21선도 깨졌죠. 그리고 오늘 갭 하락하면서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오늘 추가로 하락하면서 또 7% 정도 급락했었는데 누군가 사면서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괜찮죠. 네, 이번에는 엔터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코스닥의 어떤 부진 이유를 설명드리겠지만 엔터가 코스닥의 상승에 큰 기여를 한 하나의 축이었기 때문에 엔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지 자체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SME 52주 신저가 찍고 나서 3만 원대 굉장히 아슬아슬했었는데 오늘 5% 돌리면서 33,000원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DID, 오로라, YG엔터 뭡니까? 사이테마인데요. 사이테마가 다시 불고 있습니다. 영국 쪽에서요. 싸이 젠틀맨 차트가 좀 순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싸이 관련 테마도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돌릴 만한 그런 재료인데 아주 예전에 뭐 신고가를 다시 낼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남 스타일보다 젠틀맨의 인기가 조금은 덜한 듯도 해서요. 하지만 뭐 오로라 그리고 DI 이런 종목들 다 급등을 하고 있네. 빨리 이제 SM 쪽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게임주입니다. 엔터하고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섹터라면 섹터, 종목군이라면 종목군이 바로 게임주가 되겠는데요. 위메이드도 이제 해외 성장성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위메이드 쪽에 외국인 수급이 좀 붙는 것이 계속 이제 포착이 되고 있어서 제가 잠깐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사실상 게임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탑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게임빌, 컴투스, 액토즈 소프트 요건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게임빌은 아주 소폭 오르지만 500원 오르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하시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의미를 아실 겁니다. 유중 이후에 한가 또 급락 이후에 진정됐다 또 밀리고 한번 게임빌을 보겠습니다. 유중 이후에 정신 못 차리게 빠졌던 게임빌이 오늘 약간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여기서 그칠 것인가 글쎄요. 일단 유상증자 관련해서 발행가액이 결정이 안 된 것도 큰 악재 중에 악재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게임빌이요. 이렇게 한번 유증을 하고 급락을 맞고 또 추가적인 하락을 했다가 약간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크게 못 올랐죠. 여기까지 오를 것 같았다가 종가상 많이 반납을 하고 끝났습니다. 또 한 번 밀렸었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오늘도 세게 반등을 못하죠. 그 얘기는 곧 전체적으로는 흐르는데 잠깐씩 쉰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매일 흐를 수는 없잖아요. 또 쉬었다가 또 빠지고 쉬었다가 또 빠질까요? 일단 퀘스천 마크인데 거래는 계속해서 동반되면서 흐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액토즈 소프트는 같은 유증을 했더라도 액토즈 소프트는 괜찮아요. 지금 유증 이후에 유증 때문에 이렇게까지 여기에 흘러내렸었는데 유증 이후에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반등 주고 오늘도 매물 안 나오고 계속해서 7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하는 듯 했지만 7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특징주 한 3종목 정도만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홈 쿠첸, 쿠쿠하고 지금 특허 소송 들어갔다고 해서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밀렸었죠. 많이 올랐었는데 일단 오늘 추가적으로도 밀리는 모습이지만 역시 많이 안 빠집니다. 자전거하고 비슷해요. 많이 올랐던 종목 급락한 다음에 뭐 물량이 쭉쭉쭉 나올 것 같지만 그런 종목들이 의외로 빠르게 저가 매수가 붙는 모습이고요. AP 시스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오르고 있는 겁니다. 태산 LCD는요 지금 M&A 관련해서 오늘 점 상한가 들어갔고 잠깐 리움 쿠첸하고 AP 시스템만 좀 보도록 하죠. 자, 리움 쿠첸 지금 뭐 특허 소송 휘말려서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오늘 61선 정도에서 정확히 지지가 되죠. 전문가들 얘기로는요. 요 4,400원 61선 라인 오늘 정도 가격만 지지가 되면 꽤 괜찮은 편이다.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AP 시스템 역시 한번 보면요. 오늘 오르는 이유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 때문입니다. 역시 오늘 21선도 약간은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데요. 일단 상승 원인, 이유가 상당히 내용이 괜찮고요.
오늘 만약에 12,000원 정도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한다면은 전고점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온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 팁 드려야 되겠죠.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는 확보한 것 같습니다. PBR 1배가 1850이라고 하는데 1880 라인 정도에서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지지가 되죠. 문제는 FMC인데 저는 글쎄요, 이제 크게 상승한다 할지라도 반짝 상승이 그치고 약간 횡보한다 쪽에 오히려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미국의 출구 전략은 아마 9월 달 정도 빨라봐야 그 정도의 이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빨라봐야 매도는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매수는 아마 9월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난 다음에 그걸 판단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지금은 FMC 직전 관망하십시오. FMC 회의 좀 좋을 수도 있어. 지금 약간 저가 매수해야 돼. 뭘 사시겠어요? 딱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출렁출렁하는 시장입니다. 관망하시고요. 코스닥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에 대한 팁. 주도주가 무너졌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는 것이 코스닥의 지금 하락의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도주 뭐였냐고요? 반도체 부품. 삼성전자 밀리면서 IT 부품 같이 좀 많이 꺼졌고요. 두 번째는 엔터주입니다. 그렇죠? 엔터주 지금 SM도 52주 신저가, 예당 관련해 변 회장 사망으로 인해서 오늘 또 130억가량 횡령 혐의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투자 심리 많이 안 좋아졌죠. 세 번째는요, 바이오 쪽입니다. 젠백스, 차바이오엔 차트 다 깨졌고요. 마찬가지로 역시 쌀지형 공매도 관련해서도 바이오 쪽 투자 심리 많이 위축시켰습니다. 이렇게 세 섹터, 주요 3대 삼각편대가 다 무너지면서 코스닥이 꺼진 거고요. 외국인들도 같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수급 보였고 지금 주도주도 없고요. 기술적으로도 많이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잠깐 기술적인 모습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미 200일 이동평균선을 깼는데 오늘 약간 살리려 하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사실상 여기서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지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수급이 계속 꼬여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삽니다만 페이크일 수도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 속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연내 600 안 가냐고요? 예, 코스닥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2분기 실적을 보고 실적이 돼야 외국인이 다시 코스닥을 살 것입니다. 기관이 살 수 있겠지만 단타로서는 코스닥을 살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FMC 회의 전이지만 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시장 분위기 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FOMC 정례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8일과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22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출구 전략 시행에 대한 모호한 언급을 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만큼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의제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기존 전망을 수정할지, 매달 850억 달러 수준에서 시행하는 자산 매입을 축소할지, 축소하거나 종료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지 등입니다. 제3차 양적완으로 불리는 연준의 정책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이후 주요국 증시가 급등하고 달러 가치가 움직이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 강력한 부양책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인위적인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근심도 커지면서 출구 전략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동안 출구 전략 시행 시기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던 연준이 이번 회의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크 주커버그를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주커버그에게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를 설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벤처 창업 활성화, 페이스북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주커버거는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들이 페이스북의 소셜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의 창조경제 추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회장과 구글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레리 페이지를 잇따라 만난 바 있습니다. 정부가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업계 재원과 정부 예산 등으로 5년간 전국의 택시 2만 대에서 5만 대를 줄이고 과잉 공급 지역의 신규 면허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회사가 세차비, 유류비 등 각종 운수 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부담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일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택시업계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 공급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는 한편 택시 운전자와 업계를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담았습니다. 택시업계 지원 방안으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외에도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 천연가스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 감면 근거 마련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여전히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속보지표를 추가로 개발키로 했습니다. 박성동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국가통계 발전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광업, 제조업 동향 조사 때 전월 실적뿐 아니라 당월 실적분도 조사하는 제조업 생산 속보지수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제조업 생산에 대한 단기 예측 자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관점에서 경기종합지수를 개선하고 경제통계 예측 시스템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돕고자 중소기업 가동률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옵티머스 G 프로가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LG전자가 내놓은 휴대폰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으로 기존 기록을 보유했던 옵티머스 LT보다 3개월 앞당겨진 것입니다. 지난 2월 말 출시된 옵티머스 G 프로는 하루 개통량이 1만 대를 넘을 정도로 판매 초기부터 탄력을 받았습니다. 출시 40일 만에 최단 기간 50만 대 판매 기록도 세웠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의 완성도가 높은 데다 스마트 비디오, 듀얼 카메라 등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한 것이 인기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9월 22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디지털 명화 전시회 시크릿 뮤지엄을 후원합니다. 시크릿 뮤지엄은 다빈치, 세잔, 모네, 렘브란트 고흐 등 15세기부터 19세기 유럽 예술계를 주름잡은 거장의 대표작을 디지털 화면에 재현해 전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 85인치 UHD TV와 프리미엄 스마트 TV F8000 등 프리미엄 스마트 TV 70여 대를 지원합니다. 또 전시장 곳곳에 멀티스크린, 3D,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홀로그램 등을 배치해 명화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전시회 컨셉트를 부각시켰습니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출범 11년 만에 가입자 수 4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위성방송 서비스인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39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입자가 최근 매달 4만 명가량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추세라면 늦어도 이달 안에 4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주파수의 제한이 적은 위성방송 특성 덕분에 유료 방송 중 가장 많은 표준 화질 125개 채널과 고화질 98개 채널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전력난 우려 속에 KTNG가 여름철 복장 자율화를 예년보다 앞당겨 시행합니다. KTNG는 전력난 해소와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반바지와 샌들 차림을 권고하는 복장 자율화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TNG는 전력 사용량 감축을 위해 사무실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지난해부터 여름철 복장 자율화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최악의 전력난 예고 속에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드레스 코드도 제시했습니다. 6월 18일 뉴스 이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